안녕하세요, 올바람입니다. 오늘은 조금 이른 시간에 제가 찾아왔죠. 오늘은 저번에 FSD 베타 영상을 보면서 얘기 드렸었는데 빌드 12와 13 사이에서 업데이트된 내용들 중 일부를 리뷰해보는 시간을 오늘은 가져볼까 합니다. 향상된 점과 개선될 점에 대해서 이미지와 영상으로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볼 것이고요. 몇 가지 영상들을 편집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거의 이제 망치와 모루 그런 상황이죠. 오른쪽에는 좁은 도로에서 망치와 같은 트럭이 있고 왼쪽에는 모루와 같이 커브길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 차가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느냐, 이러한 커브를 돌려면 일정 부분 이상 트럭이 나오게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차폭은 간신히 지나가지만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사이드 미러는 조금 더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볼 수 있었던 모습인데, 이 사이로 들어갈 때 왼쪽에 사이드 미러를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 있었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인식되는 것이 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콘을 인식하기도 하고 쓰레기통을 인식하기도 하는 등 도로상의 잔해들이나 이런 것의 인식률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예상되는 지점은 미국의 도로에서는 특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미국의 도로는 세계의 도로 환경상 조금 쉬운 편에 속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과 아시아의 도로 환경에서 어떻게 적응을 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조금 궁금이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댓글이 많습니다. 유럽의 도심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클립으로 가져왔는데, 적색 정멸등에서 빨강색이 깜빡깜빡 거리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궁금해한 오너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적응하느냐를 볼 수 있는 클립입니다. Okay, so here there's a flashing red. So it is coming to, sorry, my foot's not on the pedal. It's coming to a stop. It stops. And then it goes. So it handles the flashing red perfectly. I think that was a question that some had, was that how does it handle flashing reds? 그리고 이 부분은 이미지로 대체를 하겠는데, 우선 첫 번째 화면에서 보시면 왼쪽이 주행 노선이고 중앙이 자전거 노선이고 오른쪽이 차량의 우측 전용 통행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얘는 지금 직진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왼쪽을 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회전을 택했습니다. 이쪽을 택했고, 그러나 맵을 볼 때 그리고 노선의 경로 예측 모델을 볼 때도 직진을 하고 있음을 얘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선은 우회전 전용에 들어가 있죠. 이것이 문제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잘 보시면 여기가 이제 이미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온 상황인데 뒤로 올 때 여기서 이렇게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한 차선이 맞는데 다른 두 차선을 사용해서 잘못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슈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왼쪽에 원래 노선인 데에다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왼쪽의 화면을 살펴본 결과 뒷차량이 근거리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줌으로써 거리를 벌려줘서 지나갈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보면서 사실 얘가 예측할 때는 이 뒷부분은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예측해서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거는 사실 FSD 베타가 나오고 나서 첫 번째로 돌아다녔던 영상 중에서도 그 작은 라운드어바웃에서 이렇게 중심부를 예측해서 동그랗게 그려놓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한마디로 이런 예측은 예전부터 할 수 있었고, 다만 이제 차를 인식하는 것이 문제겠죠. 이것으로 든 생각은 결국에 라이다에 비해서 이것이 이제 카메라만 사용한 뎁스 인식 결과이고, 아래가 카메라와 그러니까 비디오와 라이다를 동시에 사용한 뎁스 인식 결과입니다. 이 거리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각도가 달랐을 때 카메라 기반은 상대적으로 왜곡이 큽니다. 실질적으로는 여기까지만 예상해야 하나 이 앞부분을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깊이상의 인식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라이다를 사용한다고 해서 카메라 기반의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웨이모도 마이다라 그래서 비디오를 사용한 라이다, 그런 것을 활용하고 있고, 모비라이도 마찬가지로 카메라 기반임에도 이번 1월 정도에 2020년 1월 정도에 마이다, 그래서 비디오로 활용하는 그냥 말 그대로 카메라만 활용한 라이다처럼 360도 그려진 그러한 이미지 모델을 보여준 바 있었죠.
차량 인식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2D로 보여진 모델을 3D로 이렇게 바꿔내는 모델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이만큼이 꼽혔는데 실제로는 카메라는 이 정도의 잘못된 인지 오류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에 물론 접근법이 있습니다. 예전에 2019년에 오토노미 데이에서도 테슬라가 카메라 데이터 기반의 예측 바운딩 박스와 그리고 레이더를 통한 포인트를 보여줬던 클립입니다. 왼쪽에 위에서 보는 뷰로 볼 때는 카메라의 멀어짐으로 인해서 깊이 왜곡이 잠깐 생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뎁스에 오류가 생기고 있죠. 한 번의 값을 실질적으로 알았던 왼쪽의 1차선 차는 왜곡을 끝까지 가더라도 계속해서 수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2차선과 3차선에 있는 차들은 각도상의 왜곡 때문에 이 차량의 정확한 깊이값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런 인식의 오류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시 리뷰로 돌아가자면 잘 보시면 우리 눈으로 볼 때 건설 구간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비에서는 이 앞부분까지 가야 할 거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앞부분까지 지금 가야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경로 예측 모델도 앞부분으로 가서 좌회전할 것임을 예측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여전히 이것은 건설 구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잘 인식되나 안 되나 이 오너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한 여기 정도까지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앞을 뚫고 가려는 모습을 보여서 수동으로 우회전했어야 했던 클립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구간은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이쪽에 로드가 끝남을 보여주는 마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끝날 때 보면은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었죠. 이게 맥락상 인식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또 다른 엣지 케이스를 추가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일단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테슬라는 근래에 계속해서 같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모비라이는 휠과 차의 도어를 따로따로 바운딩 박스 경계상자로 표시하고 있었는데 테슬라는 그렇지 않고 한 번에 그냥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넣고 처리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냥 차문을 열게 되면 이만한 게 있다면 차문을 키우게 되면 한 이만큼으로 늘어납니다. 그냥 그랬다가 다시 차문을 닫으면 이만큼으로 줄어들죠. 그런 식입니다. 반면에 이제 모비라이는 차문을 열게 되면 이만큼, 차문을 연 만큼이 이제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은 이것은 두 가지의 연속된 장애물을 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차문이 열린 상황을 피했고 박스가 널브러진 상황을 피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것도 클립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There's a car parked on the side here, and whoa, it avoids the thing, and there are boxes flying in the middle of the road. Oh, and it avoids the boxes! 그리고 사용자 후기들을 보다 보니까 주거 지역으로 들어갔을 때 다들 속도 설정을 빠르게 낮추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사용자가 속도 설정을 굉장히 낮추는 모습인데 30마일 정도로 자꾸만 높아지려는 모습을 보여서 주거 지역으로 들어갔을 때는 속도를 낮춰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고객들의 니즈를 확인할 수 있었던 클립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장애물 인식에 대한 것인데 차량의 경로 예측 모델에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임의로 만드신 것 같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두 가지 박스를 놓고 크기가 다른 두 가지 박스를 놓고 테스트한 것이죠. 여기는 도로상에 노선은 없습니다만 이런 분리막은 있습니다. 그리고 옆면에 이 차를 하나 더 대어 가지고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잘 보시면 양쪽에 차와 그리고 박스인지 사람인지 위치상 잘 모르겠으나 이쪽에 뭔가를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니까 여기에 차를 확실히 인식하기 시작하고 오른쪽 공간이 비었다는 것에 대해서 대략 이만큼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차의 뎁스를 예측을 한 것을 바탕으로 이 오른쪽으로 갈 수 있냐는 모델을 설정을 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앞까지 왔습니다. 차가 이 앞까지 와가지고 이 차의 깊이가 보이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산이 끝나고 오른쪽으로 갈 수 있음을 확인하고 가는 그러한 사례였습니다. 경로 예측을 끝나고 잘 피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가지 클립에서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아무래도 차선의 인식과 선택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조금 더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테슬라는 거의 웬만한 자율주행 기업과는 반대로 매핑된 데이터를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조금 더 어려울 것이기도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게 도로가 어디상에 끝났다는 건지를 말하는 것이 이 앞에가 끝났다는 것인지를 우리는 이 두 가지 정보를 보면서 바로 의미론적인 추론이 인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는 말처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표지판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앞에 이게 끝난 거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차는 그러기가 힘들죠. 그래서 매핑된 데이터를 주로 쓰는데 여기는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의 어려움을 느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우회전 차선으로 들어가 버린 그러한 오류를 보여줬고 실제로는 직진을 했어야 함에도 말이죠. 그리고 아래 부분은 이제 좌회
좌회전을 해야 하는 경로입니다. 좌회전을 해야 하는 경로인데 잘 보시면 이런 식으로 우회전을 해서 좌회전을 해야 하는 그런 경로이죠. 그래서 사실 여기가 맞습니다. 왼쪽으로 가서 이 좌회전을 타야 되는데, 그런데 경로 예측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오른쪽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와 같이 우측 차선을 택해버렸고, 이렇게 경로 예측은 좌회전으로 하고 있으나 내가 있는 위치가 그렇지 않죠. 공교롭게도 왼쪽에 차가 없었으면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왼쪽에 또 차가 들어왔습니다. 때문에 이거를 빼고 좌회전할 수가 없어서 이쪽으로 차선을 침범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때문에 이 오더는 다시 수동으로 좌회전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제가 이제 기대됐던 것 중에 하나는 도조를 통한 올해 말이나 내년이라 그랬는데, 기대되었던 부분이 이제 4D 레이블링을 통해서 한마디로 이미지를 보는 것에서 이제는 비디오 시퀀스를 봄으로 인해서 자기지도 학습을 기대를 했는데, 도조의 업데이트 현황을 묻는 트윗 결과를 머스크가 한 1년 정도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이미지로 말해줬죠. 왜냐면은 이전에도 1년 정도 걸릴 거라고 했거든요. 8개의 이미지를 하나로 합쳐서 생각한다는 점이 이것이 정확하게 맞지는 않겠지만, 이전 1월에 모비라이가 얘기했던 바이다의 그러한 아웃풋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이미지를 하나로 합쳐서 본다는 개략적인 이미지를 이걸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은 나뿐만이 아니라 멀티 에이전트 싸움이기 때문에 보행자나 앞차, 옆차, 뒤차 등의 경로 예측 모델의 정확도를 조금 더 높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시간을 추가함으로써 말이죠. 그리고 도로상에 내가 이만큼 갔을 때 얼만큼 휘어지고 내가 이만큼 갔을 때 얼만큼 휘어지는가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답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비디오 학습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지도 학습을 통해서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노조 컴퓨팅을 통해서 조금 더 도약을 하기를 기대를 했는데, 그 모델이 길어질 거라는 얘기가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또 한편에 LG화학과 파나소닉 등 배터리 공급자에게 배터리 데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기술을 시범을 보이고 있으니 당신들도 힘을 써달라, 이런 식으로 압력을 보였듯이 해당 뉴럴넷 훈련 컴퓨팅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사실상 독점적이죠. 그런데 노조를 통해서 다소간의 이러한 흐름에 압력을 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우선은 노조가 생각보다 늦어진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소식이었습니다. 여러가지 요즘에 생각이 많아지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번 주는 월화수 연차를 냈는데 오늘은 일찍 올리고 저녁은 가족들과 나가서 식사하고 오는 그런 시간을 보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